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운영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경기라는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 구단들은 수익을 가장 중시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프로 구단주들은 수익만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프로 구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수익 증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미 MLB나 NFL 등의 구단들은 가능하면 보다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데 비해 EPL 등 유럽의 일부 프로축구 구단들은 돈벌이도 좋지만 경기에서 승리해서 팬들에게 보다 많은 즐거움을 주려고 한다고 주장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미 프로 구단들은 수익 극대화를 중시한다면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효용 극대화를 더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북미와 유럽의 일부 프로 구단주들이 승률 또는 승리 극대화를 더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프로 구단주들이 운영 목적을 수익 극대화, 효용 극대화, 승률 극대화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프로 구단들의 생존 실태입니다. 구단의 운영 목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북미와 유럽의 프로 구단들의 생존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구단의 운영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북미의 대부분의 프로리그와 구단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상업성을 중시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리그와 구단들이 자금난이나 미숙한 운영 등으로 파산하거나 다른 리그에 통합되기도 했습니다. 초기 북미 프로스포츠 리그나 팀의 파산 비율은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1876년 내셔널 리그가 출범한 이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미 프로야구 시장에서는 1년에 평균 한 팀 정도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북미에서는 MLB나 NFL이 출범한 이후에도 여러 개의 리그가 출범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경쟁력 부족으로 파산하거나 통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자금난으로 만성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높다고 주장됩니다. 영국에서는 1923년에 92개 구단을 4개의 리그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97%가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구단 중에서 절반이 넘는 약 54%가 동급의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100대 기업 중에서 1912년부터 1995년까지 생존한 기업들이 약 20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볼 때 프로축구 구단들의 생존율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는 1929년에 프로축구 리그가 출범할 때 60개 구단이었는데 지금 약 58개 구단이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1929년에 1부와 2부 리그의 36개 구단 중에서 20개 구단이 같은 리그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은 1929년부터 현재까지 1부 리그의 20개 구단 중에서 13개 구단이 1부 리그에서 생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미 프로리그와 구단들은 파산과 통합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에 비해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적자 상태에서도 파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수익 극대화, 효용 극대화, 승리 극대화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미 프로 구단들은 수익 극대화를 중시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한 대가로 얻는 이익을 수익 또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북미 MLB나 NFL 등의 구단들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가능하면 보다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프로 구단들은 가능하면 총 수입은 늘리고 총 비용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단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북미의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수익 극대화를 가장 중시한다고 주장합니다. 북미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수익 극대화, 즉 상업성을 중시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미 MLB나 NFL 등은 상업적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북미 프로 구단들은 상업적 목적을 중시하는 기업의 프랜차이즈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또 북미 프로 구단들은 팬들을 단순한 고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과 달리 충성도 높은 팬이나 정체성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구단이 연고지역에 대한 일체감이나 소속감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또 이들 리그에서는 시장 규모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의 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구단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게 합니다. 리그에서 구단의 수익을 위해서 구단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 북미는 시장 규모가 워낙 커서 동일 종목의 또 다른 리그가 출범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동안 북미 MLB나 NFL 등은 동일 종목의 또 다른 리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일부 리그들은 저조한 경기력, 자금난, 미숙한 운영 등으로 파산하기도 하고 다른 리그에 통합되기도 했습니다. 북미에서 MLB나 NFL 등의 구단들이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나 정체성보다는 상업화를 통한 수익 증대를 더 중시해야만 합니다. 둘째, 북미 MLB나 NFL 등에서는 보류조항, 연봉 상한제, 드래프트, 사치세 등과 같은 전력균형 조치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전력균형 조치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단들이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미 프로리그에서 팀 간의 전력균형을 통해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것도 보다 많은 관중과 시청자들을 끌어들여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리그들은 전력균형 조치로 팀과 리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북미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지방정부로부터 경기장을 헐값이나 거의 무료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프로 구단들은 경기장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일반 기업들이 초대형 시설을 건설하거나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무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방정부들이 공공자금으로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해서 구단들에게 아주 싼 가격으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경기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많은 운영 비용이 지출됩니다. 북미 프로 구단들은 경기장 운영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북미의 일부 구단들은 경기력에 상관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프로 구단들은 경기장 운영 비용을 줄여서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북미 프로 구단들은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에 비해서 연고지를 자주 옮깁니다. 미국에는 수백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구단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프로 구단들이 연고지를 이동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구단들은 가능하면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최신식 시설의 경기장을 제공하는 도시로 연고지를 옮기기도 합니다. 북미 프로 구단들이 연고지를 이동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북미 프로 구단들은 연고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북미 메이저리그에서는 구단이 연고지를 지정하고 다른 구단이 그 지역을 연고지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리그의 배타적 연고지 지정은 구단이 누리게 될 각종 경제적 이득을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구단은 리그에서 지정한 배타적 연고지에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구단들은 연고지역에서 독점 활동으로 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효용 극대화를 더 중시한다고 봅니다. 경제학에서 효용은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봅니다. 일부 학자들은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수익 극대화보다는 효용 극대화를 더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효용 극대화는
구단들이 경기에서 승리해서 팬과 시청자, 주주, 연고지 주민들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또 유럽에서는 아직도 프로스포츠 구단을 비영리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이윤 극대화를 중시하기보다는 리그전이나 웨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제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더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구단주들은 경기에서 우승해서 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유럽의 일부 프로축구 구단들이 효용 극대화를 더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에서는 프로축구 구단들이 장기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합니다. 만약 수익 극대화를 중시하는 기업들이 계속된 손실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그 기업은 매각되거나 파산해야 할 겁니다. 시장에서 퇴출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프로축구 시장에는 부채가 엄청난 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웨파에 따르면 유럽의 655개 축구 구단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적자 상태고 이 중에서 20%는 경영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일부 리그 구단 중에서 50% 이상이 적자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이들 구단들이 부채가 엄청나서 조만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많은 구단들이 퇴출당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들 구단들이 수익 극대화를 제1일 목표로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총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일부 프로 구단에는 프로 선수와 관련 종사자들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 비효율적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EPL의 경우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발 선수 11명과 후보 선수 7명의 명단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스쿼드라고 그러죠. 스쿼드는 팀별로 25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쿼드는 매 경기마다 바뀔 수 있어서 리그전에서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맨유에서는 시즌 중에 82명의 선수를 기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이 선수와 종사자들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경기에서 승리해서 팬과 시청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팀의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유럽의 일부 프로축구 구단들은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채용하기 위해서 구단의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구단 간 경쟁이 과열될 경우 선수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구단들은 경기에서 보다 많이 승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으로 선수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단이 엄청난 연봉을 주고 선수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또 승리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선수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수들을 쉽게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거나 방출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단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단들이 이러한 행동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열성적인 팬과 시청자들에게 보다 큰 즐거움과 만족, 다시 말씀드려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보다 소비자들이 효용을 더 중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럽의 일부 프로축구 구단들은 스포츠 경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경기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경기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프로축구 경기라는 제품을 판매해서 적자를 본다는 겁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감독들의 연봉 등 비용과 입장료, 중계방송료 등의 수입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수익 극대화만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구단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 비용보다 판매 수입이 더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섯째,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축구 경기 자체를 좋아하고 문화적 가치나 역사적 배경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초기에 프로축구 구단들은 직장이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되면서 상업적 가치는 크게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축구 구단들은 스포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수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EPL 등 유럽의 프로축구는 상업적 목적보다 축구의 보급이나 대중화, 공공의 이익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특히 독일이나 스페인의 일부 프로축구 팀들은 법인화되지 않고 개인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유럽의 일부 프로축구 구단들이 제1의 목적은 수익 극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과 팬들에게 즐거움, 즉 효용 극대화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미와 유럽의 일부 구단들은 승리 극대화를 더 중시한다고 봅니다.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리그전이나 각종 경기대회에서 가능하면 보다 많이 승리하려고 합니다. 일부 구단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엄청난 연봉으로 채용하려는 것은 경기에서 보다 많이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 구단들이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리그전에서 보다 많이 승리하면 당장은 수입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리그전에서 가능하면 많이 승리하고 자주 우승하면 구단의 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승리 또는 승률 극대화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효용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과 북미의 일부 프로 구단들이 승률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프로 구단들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 상태에서 가능하면 보다 많이 승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구단은 선수들이 경기력을 최대로 향상시켜서 많이 승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구단들은 수입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구단주들은 경기에서 보다 많이 승리하기 위해서 수익 감소는 물론 적자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일부 구단들은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승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엄청난 연봉을 주고 채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연봉은 구단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입니다. 구단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심할 경우에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승률 극대화를 중시하는 구단주들은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프로 선수들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승률을 중시하는 구단주들은 수익이 비용과 같아지거나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은 상태까지 자금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북미 일부 구단들이 사치세를 부과하고 셀러리 캡을 넘어서는 자금을 들여서라도 선수를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경기에서 보다 많이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셔널리그 소속의 뉴욕 매치가 2023년에 선수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출한 총 연봉은 무려 3억 4천만 달러에서 3억 7천5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23년도 MLB 사치세 한도인 2억 3천3백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위인 뉴욕 양키즈의 총 연봉 2억 7천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는 또 오클랜드의 총 연봉인 4천만 달러의 8배가 넘습니다. 이 스티브 코엔이라는 뉴욕 매치 구단주는 미국에서 38번째로 잘 산다고 합니다. 구단주가 엄청난 사치세를 물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선수를 채용하려는 것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둘째, 일부 구단주들은 구단을 운영해서 돈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승리를 더 중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영국 등 유럽에서 프로축구 구단은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으로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비즈니스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유럽에도 프로축구 구단주들은 돈을 벌지 못하며 벌어서도 안 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즐기고 좋아하지만 구단의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프로 선수나 신문사,
방송사나 스폰서 기업 등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구단주들이 돈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 프로 구단을 운영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은 오로지 경기에서 보다 많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일부 프로축구 구단들은 경기에서 더 많이 승리하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채를 지기도 합니다. 유럽의 일부 프로축구 구단들은 먼저 경기에서 더 많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구단주들이 구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명예 또는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억만장자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프로구단을 운영해서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는 겁니다. 리그전이나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승한 구단주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또 커다란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를 지위제라고 합니다. 지위제라고 합니다. 억만장자인 구단주가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지만은 투자한 자금을 모두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단을 운영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경기에서 가능한 많이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PL의 맨시티나 리그양의 PSG 등의 구단주들이 대표적입니다. 억만장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작은 비즈니스인 프로축구 구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 유럽의 일부 프로축구 구단들은 리그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승률 극대화를 중시한다고 주장됩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은 북미 프로 구단들과 같이 경기를 판매해서 많은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낼 만한 지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미와 같이 연고지를 이동하거나 재배치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프로축구 구단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승률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일부 학자들은 북미 NFL이나 MLB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익 공유 또는 수익 배분 조치도 전력이 약한 구단들이 승률을 먼저 높이고 그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수익 공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력이 약하고 가난한 팀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팀 간의 경기력을 비슷하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리그의 경기력을 상향 평준화하자는 것입니다. 리그의 경기력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약한 팀들이 경기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전력이 약한 팀들이 승률을 먼저 향상시켜야 리그의 팀들 간 전력이 균형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NFL이나 MLB 등에서 구단들에게 배분하고 있는 수익 공유는 승률 극대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구단들이 운영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로 구단들이 수익 극대화, 효용 극대화, 승률 극대화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분명하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프로 구단주들이 팬들이 효용 극대화나 수익 극대화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의 문제이지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구단주들이 팬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거나 승률을 높여서 팬을 만족시키고 자신이 명예나 지위를 얻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구단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구단들이 수익과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주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구단의 운영 목적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단주들의 운영 철학이나 방침, 역사나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얼핏 보기에는 전혀 실데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가끔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럽과 북미 프로 스포츠 구단주들의 운영 목적을
수입 극대화, 효용 극대화, 승률 극대화라는 개념으로 좁혀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프로스포츠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